네,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그 논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소 어렵고 낯선 용어들이 등장합니다. 연동형 캡, 석패율 제도 이런 말들인데 이게 또 협상의 쟁점이기도 합니다. 연동형 캡과 석패율 이게 어떤 제도이고 누구에게 유리한 건지 조태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. 4+1 협의체가 합의한 비례대표 50석 중 몇 석을 연동형으로 뽑을까 첫 번째 논란입니다. 연동형 의석수가 많으면 거대 정당은 불리하고 군소정당은 유리합니다. 민주당 당연히 줄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캡 한도를 두자는 겁니다. 그게 30석입니다. 결국 비례 50석 가운데 연동형은 30석의 캡 상한을 두고 20석은 현행처럼 뽑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. 그런데 민주당이 한도를 두려는 이유 또 있습니다. 위성 정당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.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.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어 10% 정도 정당 득표를 한 뒤 나중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 한 정당이 정당 득표를 10% 얻는 경우 한도가 없으면 연동형 비례 15석을 얻는데 30석 캡이 있으면 11석 안팎으로 줄게 됩니다. 막판 발목을 잡은 건 석패율제입니다. 각 당의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뒤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구제하는 제도입니다. 권역별로 할 수도 전국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. 영남에서 민주당, 호남에서 한국당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 지역주의 약화 장점이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중진이 석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진 구제용이란 비판도 있습니다. 민주당은 도입하지 말자, 나머지 3+1 정당은 권역별로 1명씩 6명은 하자 맞서고 있습니다.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각 정당마다 지역구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. 범진보계열 군소정당과 표대결을 해야 하는 민주당, 속내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.